안녕하세요. 식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프리토커입니다. 본격적으로 식물에 대한 썰을 풀기에 앞서 오늘은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간도 동물이다 보니 이미 동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과 식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면 앞으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다르다 생각하시나요? 생김새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촉각도 다르고 오히려 같은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동물과 식물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동물과 식물을 구분지을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 능력입니다. 동물은 필요에 따라 주거지로 옮길 수 있는 이동 생활을 하지만 식물은 처음 뿌리 내린 곳에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고착 생활을 합니다. 지구상에 최초의 식물인 조류와 최초의 동물인 해면이 등장한 이래 무려 5억 년이란 시간 동안 이들은 각자의 생활 방식에 맞는 최적의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먹이 활동, 번식 활동, 그리고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동물은 이동 능력이 있고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그들의 먹이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죠. 우선 동물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는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하죠. 동물은 먹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목이 길어지거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는 등의 신체 구조를 발달시켜 온 것과 더불어 달리기, 수영, 비행 등의 운동 능력도 향상시켜 왔습니다. 다른 동물보다 운동 능력이 뛰어난 동물은 더 쉽게 먹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연에서 도태가 되고 말죠. 이와는 반대로 식물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 탄소를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합성해낼 수 있죠. 이를 광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은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독립영양생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식물은 동물처럼 먹이를 얻기 위해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능력이 아닌 정착한 자리에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모으고 운영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요.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 잎을 넓히거나 키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부족한 물을 저장하는 기관을 발달시키면서 말이죠. 식물이 애초에 동물처럼 이동 생활을 하지 않고 고착 생활을 택하게 된 이유도 이런 광합성 능력 덕이 아닐까요? 다음으로 동물과 식물은 번식 활동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번식은 사물과 생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본인과 동일한 유전적 특징을 가진 후세를 남기기 위해 일생 동안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데요. 우선 동물의 경우 번식 활동을 위해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직접 다가갑니다. 그 다음엔 노래를 부르던, 힘을 과시하던, 춤을 춰보이던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는데요.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면 비로소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죠.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동물의 번식 방법은 직접,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근처에 마음에 드는 다른 식물이 있다고 해도 뿌리 뻗은 자리에서 1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식물은 동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성에게 다가가는데요. 직접 다가가지 못하니 대신 러브레터를 전해줄 수 있는 배달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컷의 유전자를 담은 꽃가루가 남컷의 유전자를 담은 암술에 닿아야 하는데요. 식물은 자신의 꽃가루를 다른 식물로 보내기 위해 바람, 물과 같은 자연 환경뿐 아니라 곤충, 새,
박쥐와 같은 동물도 이용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배달부야?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용당할 것 같아? 에이 설마, 공짜겠어요? 당연히 대가가 있습니다. 바로 고영양의 달콤한 꿀입니다. 동물들이 꿀을 찾기 위해 꽃 위에서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레 꽃가루가 붙게 되고 다른 꽃으로 이동해 이 꽃가루를 전달하게 됩니다. 게다가 식물은 화려한 꽃잎을 통해 꿀이 있다고 동물들에게 광고도 하는데요. 꽃의 모양과 색이 다양하고 화려한 이유도 이런 동물 배달부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정리하자면 동물은 번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그 노력의 방향이 번식 상대를 향하는 데 반해 식물은 중간에서 러브레터를 전해줄 수 있는 배달부들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물과 식물은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동물은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도망치거나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신체 능력을 특정 신체 기관에 몰빵하는 이른바 집중화 전략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자주 이동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짐이 많고 몸이 무거우면 불리하니 필수적인 짐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패킹하는 능력을 키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능력은 다리, 보는 능력은 눈, 산소 조달 능력은 폐, 혈액순환 능력은 심장에 몰아넣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죠. 이런 집중화 전략은 이동 생활에 매우 유리하고 효율적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체 일부를 다치면 생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신체 능력들을 각 기관에 집중시켜 놨는데 그곳을 다쳤으니 생존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리나 주요 장기를 다친 동물은 자연에선 정말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식물은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식물은 동물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포식자나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죠. 만약 식물이 동물처럼 장기를 발달시켰다면 얼마 못 가 지구상에서 멸종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동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존 전략을 발달시켜 왔는데요. 바로 분산화 전략을 통해서입니다. 분산화 전략은 투자 분야에서는 이미 많이 들어본 용어일 텐데요. 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하나가 아닌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식물도 이 전략을 사용합니다. 식물은 개체의 최소 단위만 있어도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기능들을 모든 곳에 골고루 나누어 놨는데요. 그래서 식물은 신체의 일부가 잘려도 죽지 않고 다시 새로운 잎과 줄기를 생성할 수 있죠.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더 무성하게 자라거나 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잘라 씹는 꺾꽂이가 가능한 것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물 한 개체를 바라볼 때는 동물과 같이 한 개체가 아닌 집단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 동물 한 개체가 한 사람을 나타낸다면 식물 한 개체는 여러 명의 사람과 집단이 모인 사회를 나타내는 셈이죠. 그래서 식물의 일부를 잘라 씹는 것은 동물의 팔이나 다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집단이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지치기를 하거나 꺾꽂이를 할 때 식물을 토막낸다는 죄책감은 조금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동 능력을 주제로 동물과 식물의 생존 전략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말한 내용 이외에도 식물이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들은 고착 생활로 인해 기인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식물을 관찰할 때는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식물을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냉철한 전략가인 식물의 매력에 더 흠뻑 빠지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식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이나마 넓혀드렸길 바라며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풀빠.